근데 이걸 환자분들이랑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니 크게 세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공복 혈당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혈당은 크게 두 가지죠. 식후혈당과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낮추려면 좀 덜 먹고 운동 좀 더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후혈당은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복혈당이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식후는 잘 잡히는데 공복은 안 잡혀요. 공복혈당이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또 공복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복혈당 달력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과 진료를 하면서 공복혈당이 결국 객관적이고 가장 중요하구나. 그럼 이걸 매일매일 적으면서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수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탁상 달력에다가 하셔도 충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상 달력에다가 그 날짜에다가 아침에 잰 공복혈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낮게 나오거나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적어야 돼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관찰한 걸 적어주시면 돼요. 덜 잤는지, 아니면 뭐 고기를 먹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라간 건지, 운동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나는 이럴 때 혈당이 높구나, 이럴 때 혈당이 낮구나 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관찰하고 실천하고, 관찰하고 실천하고. 근데 이걸 환자분들이랑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니 크게 세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공복혈당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을 하셔야 돼요. 위장을 다 비우고 자는 거거든요. 3-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무심코 뭘 먹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원장님 저 사과 한두 조각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갔어요. 견과류만 조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금식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 먼저 해주시거든요. 3-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11시, 적어도 12시 전에 자고 7-8시간 자는 것. 충분히 자야 다음날 공복혈당이 낮더라. 이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호에 맞게, 체력에 맞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3대 원칙을 80% 이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혈당을 스스로 체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해요. 내 손가락을 내가 찔러서 피를 내서 잰다는 게 사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찌르고 뭐 깊게 못 찌르고 이러다 보니 피를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번에 끝내자는 그런 기분으로 조금 그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굵기를 조절해서 약간 좀 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딱 꾹 참고 한 번에 탁 찌르면 혈액을 충분하게 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에 혈액을 검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런데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좀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또 혈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따뜻한 물에다가 손도 좀 씻어주고 좀 이렇게 손도 비벼주고 해서 손이 순환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팔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혈액이 좀 충분히 흘러가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굵기 조절하셔서 한 번에 피를 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 짜시면 안 돼요. 집에서 혈당 측정하는 루틴을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당뇨병 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혈당을 어떻게 체크해라 라는 게 있거든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전에도 혈당을 재야 되고, 그래 인슐린 양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식후에도 재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저혈당의 위험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혈당을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 체크가 그냥 권고사항으로 적혀 있어요. 왜냐면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게 재지 않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효용이 없더라, 효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라고 해서 혈당 체크를 인슐린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혈당 체크하는 게 뭐 부담이 안 돼. 그러면 자주 재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나는 좀 부담돼. 이러면 공복혈당만 좀 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식후혈당은 덜 먹고 더 운동하고 더 쓰고 하면 혈당이 낮게
낮게 나오는 그 속임수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공복혈당은 그래도 재는 게 많은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을 하시면 돼서 하루에 한 번만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측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측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것도 힘들어요,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가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라고 저는 역으로 여쭤봅니다. 저는 한두 번은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세 번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당을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이게 나중에 또 거부감이 들어서 아예 안 재시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맞는 분들은 자주, 인슐린 안 맞는 분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잴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재시고 공복혈당 위주로 재시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안에서 재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혈당을 잴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특히 식후혈당 관련해서 혈당을 자꾸 재다 보면 너무 또 많은 오해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식후혈당이 높아요, 뭐 한 250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식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째 잰 혈당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식후혈당은 2시간째 재는 혈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식후 1시간에 잰 게 250이다 300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2시간째 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후혈당이 이기 때문에 2시간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근육이 쓰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내 혈당만큼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너무 열심히 혈당 재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또 혈당이 또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긴 호흡으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인슐린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지, 운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만 하시면 다시 올라가는 혈당 때문에 너무 상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꼭 사용해야 할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착용을 해보시면 도움은 돼요. 왜냐면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높아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은 한 번쯤은 2주 정도 착용을 하셔서 그런 흐름을 좀 읽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면 또 음식과 운동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하면 떨어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만 계속 눈에 계속 보이니까 결국은 음식과 운동이구나 이렇게 너무 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한 분들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인슐린 맞거나 아까 얘기했던 고혈당인 경우에는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공복혈당 위주로만 관찰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공복혈당 믿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인슐린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기복이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왔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야만 내가 수시로 혈당을 알아서 재주기 때문에 미리 저혈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너무 고혈당으로 가는 것과 너무 저혈당으로 가는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식후혈당에 있어서는 보통 1시간에 피크를 찍고 2시간째 내려와야 하는데,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2-3시간이 걸려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서야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식후 2시간 혈당만 딱 한 번 재고 끝났다 이러면 알 수가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 1시간마다 이렇게 재서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차면 식후 스파이크를 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 흐름을 알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 소화기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복혈당에 있어서는 새벽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한 3-4시경에 너무 혈당이 낮으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일부러 높이거든요.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 공복혈당만 재면 나 공복혈당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럴 수가 있는데, 새벽 3-4시경에 혈당을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새벽 현상이 있어서 간에서 일부러 혈당을 방출해가지고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는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